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딸기청 만들고 있어. 딸기청 하우스에 만드는 거 딸기청 만들고 오느라고 지금이 시간이 3시 반인데 오늘 밤에 아니라 5시에 또 선생님 회의를 가봐야 돼서 시간이 되게 빠듯해요. 계약을 하니까 확실히 바빠지네요. 근데 진도를 일단 또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선생님이 생각했었을 때 20번, 21번은 선생님의 설명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해결하기 좀 힘들었을 것 같아서 먼저 한 거고요. 일단은 이 영상을 선생님 빨리 유튜브에 올렸어요. 혹시 확인하면 선생님 구글 클래스룸에 안 나있다 하더라도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서 꼭 강의를 들어보세요. 마찬가지로 뭐 질문이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카톡 주시고요. 구글 클래스룸에 지금 거기 뭐 과부하됐는지 올라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직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숨차. 그래서 지금은 진도를 일단 마무리를 줘보도록 할게요. 우리 어저께까지 원자 크기, 원자 반지름. 여러분들 이 원자 반지름이라는 말이랑 뭐랑 똑같다라고 보면 되냐면요. 원자 크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 오택 규칙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세요. 이온으로 됐었을 때는 어떤 걸로 된다. 오택 규칙을 만족시키면 된다. 그래서 간단히 복습해보면 비금속인 애들은 무슨 이온? 음이온. 금속인 애들은 양이온으로 됩니다. 여러분들이 워낙 또 화학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중금속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거는 선생님이 일단 진도를 다 나간 다음에 그거를 선생님이 카톡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일단 교육과정 밖이라서 이제 그것도 선생님 너무 바빠서 지금 다 질문을 다 받아줘야 되는데 좀 약간 미안하네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원자 반지름, 원자 크기까지 했었고 오늘은 이온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 겁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원자의 크기나 그럼 쏟다 지울게요. 원자 크기나 선생님은 보통 반지름이라는 말을 안 쓰고요. 크기라는 말을 씁니다. 이온의 크기. 똑같은 말이야. 얘네들도 여러분들 비교할 때 첫 번째로 비교해야 될 게 전자 껍질수. 가장 먼저 우선시 되는 게 전자 껍질수. 그 다음에 유효핵 전하입니다. 유효핵 전하예요. 그러면은 요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시간이 많으면 굉장히 다양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 텐데요. 그러지 못하면 여러분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이 누누이 말하지만 예습도 좀 해야 되고 복습도 좀 해서 철저히 해서 시험을 조금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가 솔직히 보면 수능에서 30분에 20문제거든요. 30분 20문제예요. 그 정도까지는 내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잘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32문제인가 낸 것 같아요. 봅시다. 나트륨. 얘는 플러스 11의 전해량을 갖고 전자껍질이 하나, 둘, 3개. 첫 번째 전자껍질, 두 번째 전자껍질, 세 번째 전자껍질. 첫 번째 전자 몇 개 들어가? 2개. 두 번째는 8개. 세 번째는 1개가 들어갑니다. 오택 규칙을 만족시켜 볼게요. 오택 규칙을 만족시켜 보면은 나트륨 플러스인 상태가 되죠. 여기서 절대 변함이 없는 건 핵 전하량은 변함이 없습니다. 플러스가 됐다라는 말은 어떠한 숫자가 더 많아졌다라는 말이냐면요. 양성자 숫자가 더 많아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된 거냐면 빠져나가는 겁니다. 원자 핵에 영향을 받지 않고 빠져나간 게 됩니다. 그러면 전자 껍질 수가 몇 개가 된다? 2개가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럼 이제 얘네들은 첫 번째 2개, 두 번째 8개. 오택 규칙 만족했다. 얘는 오택 규칙을 만족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택 규칙이라는 거는 모든 원소에 다 완벽하게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오택 규칙을 만족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확장된 오택 규칙이라는 말도 있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따로 필요하면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할 테지만, 교육과정 안에서 예전에는 확장된 오택 규칙을 해가지고 이제 인산에 대했을 때 그 부분이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그게 또 빠져서
아마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눈에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선생님 어떻게 알지? 진짜 안 나올까? 그거 빠진 거 맞아? 문제집 보면 나와 있는데 그렇게 선생님 못 믿으면 안 돼요. 선생님 말을 무조건 전적으로 믿으시면 여러분들 다 1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안 나온다는 건 절대 안 나와.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 얘네들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볼 거야. 나트륨 원자 크기. 그 나트륨 원자. 뭐, 그냥 보통 이렇게 표시하면 원자라는 말 안 써도 되는데, 나트륨 이온. 크기를 비교해 볼 겁니다. 잘 보시면요. 잘 보시면, 얘네 두 개 비교해 보면 누가 더 클까요? 그렇지. 선생님이 이 원자 크기나 이온의 크기, 뭐,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그거를 우리가 할 때, 크기를 할 때 어떻게 한다라고 했었냐면요. 가장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전자 껍질 수야. 이게 몇 개야? 3개야. 이게 몇 개야? 2개야. 그럼 당연히 누가 더 크냐면요. 원자가 더 커집니다. 그럼 얘네들의 이제 특징이 보시면, 나트륨은 금속 원사야. 금속 원소야, 금속 원소. 금속. 얘네들은 양이온이죠, 양이온. 양이온. 모든 금속 원소들은 이온일 때보다 원자인 상태가 더 큽니다. 왜? 껍질 수가 많아서. 금속인 애들은 껍질을 버리면서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이온으로 되면서 크기가 무조건 작아져요. 크기가 무조건 작아집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크기가 무조건 작아집니다. 모든 애들이.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알아두셔야 되냐면, 그럼 마그네슘도 우리 해보진 않겠지만, 마그네슘, 아니, 이건 이따 합시다. 이따 합시다, 일단. 여러분, 요거만 보고서는 일단 나트륨에 여기다 쓸게요. 나트륨이랑, 마그네슘이랑. 크기는 누가 더 커야 돼? 우리 같은 주기일 때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뭐가 커져? 유액 전하가 커지기 때문에 전자를 본인 쪽으로 원자 핵 쪽으로 많이 끌어올 수 있다. 크기가 작아진다라고 했었죠. 크기는 나트륨이 더 커져야 합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 이번에는 선생님이 금속 했으니까 비금속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 플로리. 플로리 해봅시다. 얘는 플러스 9야. 전자껍질 하나, 2개가 있습니다. 얘는 전자가 첫 번째 2개. 얘는 7개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몇 개의 전자가 더 들어와야 되냐면은 플러스 1개의 전자가 더 들어와야 합니다. 그렇게 돼서 얘네들이 이온이 됐다라고 칩시다. F 마이너스 플러스 9. 이거 핵전하량은 변함이 없는 거고. 여기는 이제 2. 그리고 이제 더하게 돼서 8이 된 거야. 야, 최가 전자수가 8개가 되면서 오택 규칙을 만족을 합니다. 요때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해야 되냐면,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건 지울게요. 원자인 상태. F인 상태랑 F 마이너스 상태, 이제 크기를 비교해야 돼요. 근데 선생님이 말을 했었을 때 어떻게 말을 했냐면,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게 전자 껍질 수다라고 말했습니다. 2개가 어때? 똑같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럼 비교해야 될 게 뭐냐면, 유효핵 전압값이에요. 유효핵 전압값. 유효 전압값입니다. 그럼 얘네들이 유효 전압값을 따져서 크면은 크기가 작은 거고, 작으면은 크기가 더 큰 거. 그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일단 전자 껍질수와 동일해 유효 전압값을 봐야 되는데, 근데 선생님이 말을 했었죠. 선생님이 어떤 말을 했었냐면, 이 전자들 사이에서 뭐가 일어난다? 여기에서는 이 전자 사이에 서로 반발력이 존재를 해요. 얘네들 서로 반발력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저 골이 아프네. 전자수가 많아지면 전자들이 서로 반발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뭐가 커지냐면요. 가려막기 효과. 가려막기 효과가 커지게 됩니다. 이제 2개 비교해 봅시다. 얘는 전자가 9개야. 얘는 전자가 10개야. 가려막기 효과가 누가 더 크냐면 얘가 더 커요. 얘가 더 큽니다. 그러면 실제 전하량이라 할까? 전하량? 실제 전하량. 이거 빼기 가려막기 효과. 가려막기 효과 한 개. 뭐다? 유효핵 전하다. 라고 선생님이
지난번 강의 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네 두 개 공통점, 실제 핵 전하량은 플러스 9로 바뀌지를 않아요. 똑같은 거야. 근데 뭐만 우리가 비교해보면 되냐면 가려막기 효과가 누가 더 큰가 요거를 고려하면 되는 건데 전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반발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진다. 그럼 가려막기 효과가 커진다. 그러면 얘는 전자가 9개야. 얘는 10개야. 누가 더 가려막기 효과가 크냐면 종쳤네요. 가려막기 크냐면 얘가 더 가려막기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이거 의미적 한번 정해봅시다. 가려막기 효과. 선생님은 가려막기 효과라는 말이 입에 착 안 붙어요. 선생님 대학교 때는 이게 가리움 효과라고 배웠거든요. 가려막기 효과를 임의로, 이건 선생님, 이거 임의로 정할 거예요. 선생님이 이거는 임의로. 얘를 3이라 합시다. 얘는 이 가려막기 효과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구하는 식이 있어요. 궁금한 학생 선생님한테 오면은 따로 알려줄게요.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얘보다만 크게 하면 돼. 그 4라고 합시다. 그럼 얘 유효액 전압값은, 이거 글씨를 계속 많이 써야 되네? 유효액 전압. 실제는 아니야. 그 유효액 전압값이 얘는 얼마나 된다고 보면 되냐면 9 빼기 3. 6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 얘는 유효액 전압가 9 빼기 4 하면 얼마야? 5죠. 누가 더 커? 원자가 더 크네? 그럼 얘네들은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원자 상태일 때가 더 크게 됩니다. 제 선생님이 조금 빠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야 돼요. 얘는 근데 뭐냐면 비금속 원소야. 비금속 원소. 얘는 무슨 이온? 음이온. 우리 비금속 원소가 안정한 상태의 이온이 됐었을 경우에 안정한 상태의 이온이 된다는 말은 바닥 상태가 된다는 말이에요. 바닥 상태가 어떠한 바닥 상태가 네온 상태의 바닥 상태. 얘네들 같은 경우는 3주기에 있는 애들은 이제 뭐가 될 거냐면 비금속 원소들이 뭐 아르곤 상태인 걸로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 뭐냐면 에어컨이 왜 꺼지지? 시간 돼서 꺼지나 봐요. 치사하네. 비금속 원소가 안정한 상태 이온이 되면은 음이온이 되는데 두 개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유해 전압값이 전자가 하나 더 들어오면서 뭐가 더 커진다. 가려막기 효과가 더 커지기 때문에 유해 전압값이 증가한다. 증가는 아니라 감소한다. 미안해요. 감소한다. 감소하기 때문에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이 진짜 멍청하다. 선생님이 거꾸로 됐죠. 여러분들 혼란을 줘서 죄송합니다. 혼란 줘서 미안해요. 얘가 더 크죠. 선생님 지금 마음이 급해서 얘가 더 커지죠. 유해 전화가 더 크면은 더 가까이 오는 거고 유해 전화값이 더 작아지면은 더 가까이 못 오는 거야. 더 멀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금속 원소가 이온이 되면은 크기가 커져요. 크기가 커집니다. 이거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선생님이 말에 선생님이 실수를 했었는데 다시 설명하자면 얘네들이 비금속 원소들 같은 경우는 안정한 상태의 이온이 된다 하더라도 이 전자 껍질수의 변화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거를 비교해 봐야 되냐면 유효 핵 전압값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 건데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가려막 효과가 누가 더 크냐 작냐 그걸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실제 핵 전하량은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대신 뭐는 변하는데 가려막 효과는 변하는데 그래서 가려막 효과가 크려면 뭐가 많아야 되냐면 전자수가 많아야 돼요. 전자수 누가 더 많아? 얘가 더 많아. 얘 10개고 얘 몇 개야? 9개밖에 안 돼. 얘가 더 가려막기 효과가 크기 때문에 유해 전압값이 작아진다. 유해 전압값. 최외곽 전자가 느끼는 유해 전압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더 가까이 올 수가 없다. 그래서 크기가 더 크다. 선생님이 원자 반지름이나 이온의 반지름 다 크게 어떻게 생각한다라고 어떻게 생각하는 게 더 좋다라고 했냐면 원자 핵에서 가장 멀리 있는 전자까지 거리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온인 상태일 때는 산소랑 이온이 아니라 이거 미쳤나봐요. 원자인 상태일 때는 크기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잘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요거는 이제 원자 크기예요. 원자 크기.
이게 일단 잘 기억해 두세요. 원자 크기입니다. 선생님 좀 빨리 간 감이 없지 않지만 아까 이제 금속 원소는 양이온이 되면서 크기가 작아지고 비금속 원소는 이온이 되면서 크기가 커지고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비교를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비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원자 크기분의 이온의 크기 하면서 뭐 1이 넘냐 안 넘냐 이거 떠나서 얘네들은 금속 원소다 비금속 원소다 이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미리 예습하고 복습을 잘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제 선생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잘 모르겠으면 주말에라도 선생님한테 이거 강의 듣고 바로바로 이제 말을 해주세요. 그래도 선생님 토요일 날에도 내일 영상을 좀 마지막으로 하나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 이거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산소 시간이 없으니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까지만 합시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얘네들은 이주기야. 얘는 3주기예요. 그러면 2주기보단 3주기 애들이 선생님이 크다라고 했어. 전자 껍질 수가 많기 때문에. 원자 크기 비교해보면 누가 제일 크냐면 산소가 제일 크고. 아직 미쳤나봐요. 아우, 왜 이러니 선생님이. 산소가 마그네슘이 나트륨이죠. 정신 못 차리네. 나트륨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 그 다음에 산소 가장 작은 게 플로린 됩니다. 얘네들은 원자 크기 얘네들은 3주기 얘네들은 2주기 큰일 났어요 지금. 선생님 더위를 굉장히 많이 타는데 에어컨이 안 나와요. 미치겠네요 지금. 이번에는 얘네들을 각각에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핵전화량이 플러스 8 안정한 상태에 이온으로 만들어 볼 겁니다. 이건 굳이 안 써도 텐데. 얘는 하나, 둘, 세 개. 얘는 플러스 12.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두 개, 6개. 두 개, 7개. 두 개, 8개, 1개. 두 개, 8개, 2개 됐습니다. 얘 어떻게 하면 돼? 안정한 상태. 이거 버리면 됐죠. 뭐가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 얘도 뭐야? 이거 버리면 되죠. 뭐가 돼? 플러스 1.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전자가 하나 더 들어오면 돼. 몇 개 더 들어오면 돼? 한 개가 더 들어오면 돼. 얘는 전자가 2개가 더 들어오면 돼. 그럼 얘네들은 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공통점. 이거는 저는 주기율표를 잠깐만 써줄게요. 이걸 썼다 지울 겁니다. 여기까지 쓸게요. 아이고, 진짜 선생님 오늘 너무 바빠서 그런지 정신 미쳤나봐요.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크기가 잘 보이는지만 선생님이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그래도 잘 보이네. 역시 아이폰이 화질이 좋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될 거 뭐냐면요. 대략적으로 여기 있는 애들이 안정한 상태 이온이 되면은 전자 배치가 이 네온이랑 똑같이 가고요. 써야겠다, 이것도. 여기 있는 애들은 안정한 상태가 되면 전자 배치가 아르곤의 전자 배치랑 똑같습니다. 안정한 상태가 된다는 말은 오텍 규칙을 만족하면서 이온으로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2주기 비금속 원소는 안정한 상태가 되면은 네온의 전자 배치랑 똑같이 되고 3주기 금속 원소들은 안정한 상태의 이온이 되면은 네온과 같은 또 전자 배치가 되는 거고요.
3주기 비금속 원소들은 안정한 상태의 음이온이 되면은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갖는 거고 4주기의 금속 원소들은 안정한 상태의 이온이 되면은 마찬가지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갖습니다. 똑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거야. 얘도 네온의 전자 배치, 얘도 네온의 전자 배치, 얘도 네온의 전자 배치, 얘도 네온의 전자 배치. 근데 서로 다른 이온이야. 이런 관계에 있는 이온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요. 전자수는 똑같은데 서로 각각 다른 이온이다 라고 해가지고 뭐라 부르냐면요. 등전자 이온, 등 같다. 뭐가? 전자수가 같은 이온들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관계에 있는 애들 우리는 등전자 이온이라고 합니다. 잠깐만요. 이거 소리가 조금 그렇네. 유상태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 다 전부 다 뭐가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 전자수가 똑같죠. 여기서 기억해 두셔야 될 거, 유효핵 전하로 따져야 되냐? 우리 얘네들 유효핵 전하로 따져야 되는 거야. 유효핵 전하. 유효핵 전하 어떻게 구해? 이제 여기도 하나 조금만 쓰자. 실제 전하에서 계속 강조하죠. 실제 전하에서 가르마키 효과를 빼면 그게 유효핵 전하가 된다. 유효핵 전하 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전자수가 선생님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라고 했었냐면 가르마키 효과가 달라진다라고 했어요. 얘네들은 등전자 이온이기 때문에 모두 다 뭐가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냐면 가르마키 효과가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만 비교해 보면 돼? 실제 전하량만 비교를 해보면 돼요. 실제 전하량 얼마야? 플러스 8이야. 얘는 플러스 9야. 얘는 얼마야? 플러스 11이야. 얘는 플러스 12야. 여기서 가르마키 효과가 다 동일하대. 이면 한번 정해봅시다. 우리 가르마키 효과 5로 할까요? 가르마키 효과 5로 할까요? 그럼 빼기 5 해주면 얘는 얼마 나와? 플러스 3. 빼기 5 하면 얼마 나와? 플러스 4. 여기 빼기 5 해주면 얼마 나와? 플러스 6. 빼기 5 해주면 얼마 나와? 플러스 7. 아하, 이게 이제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유효핵 전하. 앞에서 글씨 쓰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유로그만 쓸게요. 유로그만 쓸게요. 유효핵 전하. 유효핵 전하가 크면 클수록 일로 갈수록 지금 유효핵 전하 값이 어떻게 돼? 유효핵 전하가 증가하고 있죠. 아하, 유효핵 전하가 증가하기 때문에 전자들이 느끼는 힘이 좀 더 셀 거다. 그 말은 원자핵 쪽으로 많이 끌려갈 거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효핵 전하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거라고 보면 되는 거냐면 같은 주기일 때 원자 번호가 커지면 크기는 작아진다라고 배웠죠. 크기는 이 상태가 됩니다. 이온인 상태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이제 이온의 크기. 뭐가 제일 크냐면 이놈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요놈 그 다음에 큰 게 요놈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요 관계 여러분들이 꼭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요 원자 크기일 때랑 이온의 크기 비교. 이게 어떨 때 가장 많이 나오냐면요. 이거를 지우기 좀 아깝긴 한데, 어차피 지워야 되긴 하니까 이렇게만 할게요. 원자 크기분의 이온의 크기. 얘네들이 1보다 크다라는 말을, 원자 크기보다 이온의 크기가 1보다 크다라는 말은 원자 크기보다 이온의 크기가 더 크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거 누구 있어? 비금속이 있죠. 이럴 때는 얘네들은 비금속인 애들이고, 이건 좀 지우자 이제. 만약에 원자 크기분의 이온 크기가 1보다 작아. 이 말은 원자 크기보다
이온의 크기가 더 작다라는 말이야. 이거는 금속 원소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수할 때가 어떨 때냐면 이게 거꾸로 될 때가 있어요. 이온의 크기분의 원자의 크기. 얘도 이온의 크기분의 원자의 크기. 거꾸로 될 때가 있어. 그러면 그거 하면 실수하면 안 돼요. 잘 보고서는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이선이 눈에 말하지만 이거에 관련된 거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프를 나타내면서 뭐 이거는 원자의 크기분의 이온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하면서 뭐 이거 몇 주기 원소고 몇 주기 원소인 거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야 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선생님 되게 안타까운 게 선생님은 문제 풀어주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이론적인 내용 설명하는 것보다. 왜? 선생님 내용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약간 적용을 잘 못하면은 못 푸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어요. 선생님 눈에 말하지만 화학을 잘하는 거랑 화학 문제를 잘 푸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화학 문제를 잘 푸는 방법을 좀 많이 알려주고 싶어서 이게 하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보충 수업도 하면서 그때 문제 많이 풀어주고 하면 좋았을 텐데 참 많이 안타깝네요. 우리 2학기 때문에 우리 못 볼 텐데 이 정도까지 했으면은 원자 크기랑 이온의 크기 전부 다 잘 비교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등전자 요 크기 등전자 이온의 크기도 잘 비교할 수가 있는 거고 이거 지울게요 이제.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요. 주기표, 주기표 이게 계속 많이 써야 돼요, 주기표. 그냥 크게 쓰고선 또 지울게요. 선생님이 왜 이렇게부터 쓰냐면, 여기에 헬륨 썼다가 가다가 늘어나면, 이게 요 간격이 일정치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올려 쓰고서는 이제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어떤 걸 하나 배울 거냐면요. 전기 음성도. 전기 음성도가 뭐냐면 이건 선생님이 2차 집필 때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건데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서 저희 전기 음성도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선생님이 결합을 설명할 때 비금속끼리 하면 공유결합, 금속이랑 비금속끼리 하면 이온 결합이라 했었었죠.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틀린 표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러면 선생님, 근데 선생님 왜 이렇게 가르치세요?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고등학교에 있는 교사들이 아마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가르치냐면 주기율표 20번까지는 이렇게 가르쳐도 예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공유결합이다, 이온결합이다 라는 걸 판단할 때는 이 전기음성도 크기로 판단을 합니다. 전기음성 크기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 원소의 주기성이 원소 주기성. 그럼 여러분들이 이 전기음성도 크기에 또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결론부터 말을 하면 이 전기음성도가 뭐냐면 공유된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정도. 공유된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정도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전기 음성도는 공유된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정도이기 때문에 공유결합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근데 금속 원소도 공유결합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공유결합을 하지? 라고 하면 여러분들 머리가 골치 아파져요. 그냥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서는 금속 원소들을 그냥 이온결합을 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더 자세히 대학교 가서 배우고. 공유된 전자쌍 끌어당기는 정도이다라고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공유된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정도라고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 18조 원소들은 결합을 안 하죠. 그래서 이 전기 음성도 값이 없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이제 주기성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얘네들은 같은 주기일 때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기가 커집니다. 전기 음성도 증가. 커지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음성도가 증가합니다. 요거만 또 증가를 또 썼네. 증가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위로 갈수록 증가하고, 그래서 전기음성도가 제일 센 애가 플로린이에요. 얘보다 전기음성 센 애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요 흐름만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돼요. 주기율표를 딱 봤었을 때 같은 주기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뭐가 커진다? 전기 음성도가 커진다라는 거랑, 같은 조기 때는 어떻게 갈수록? 위로 갈수록 얘보단 얘가 전기 음성도가 크고, 얘보단 얘가 크고, 얘보단 얘가 크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얘보다는 얘가 크고, 얘보다는 얘가 크고, 얘보다는 얘가 크고, 얘보다는 얘가 크고,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2차 지필고사 때 공유결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더 자세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얘네들이 각각의 그러면 얼마만큼의 능력을 갖고 있는지, 공유된 전자쌍을 과연 끌어당기는 정도가 얼마인지 여러분들이 몇 가지만 외웁시다. 몇 가지만. 이거 굳이 안 해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외웠으면 좋겠어요. 외웠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외우려고 하는 거는 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왜 외우지 말라고 하냐면, 정확한 값 같은 경우 다 수능에서 주어집니다. 근데 주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 보면 여러분들도 다 외워질 거예요. 풀다 보면. 얘네들은 3.0 이고요. 얘는 3.5, 3.0, 2.1, 3.5가 아니라 3.0이야. 얘네들은 0.9, 1.2,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전기 음성도라는 게 뭐다? 공유된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정도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는 거고, 그 흐름이 어떻다? 같은 주기일 때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지고, 또 위쪽으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진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분이지?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이제 하나만 남았는데, 32분 동안 강의를 했네요. 그러면, 지금 멈추기도 그러고, 우리 이제 이온화 에너지 하나만 하면 되거든요? 봅시다. 교과서에 내용이 너무 대충 나와 있어요. 보니까, 너무 대충 나와 있어, 교과서. 교과서는 보고서는 시험 다 잘 봤어요. 구라예요, 그거. 구라입니다. 이온 에너지만 배우면 되는데, 이게 또 이온 에너지가 굉장히 또 골치가 아파요, 또.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그럼 이온 에너지까지도 해볼게요. 뭐 다 할지 다 못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봅시다. 이온화 에너지의 개념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교과서 보시면은 이온화 에너지가 전혀 나와 있는데, 선생님 교과서를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그리고 이온화 에너지가 뭔가라고 묻는 문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사전적인 의미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너무 어렵게 풀어써 있어. 물어보면은 바닥 상태에 있는 기체의 원자 1몰에서 원자과 전자 1몰을 떼어내는데 필요한 최소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한다. 여러분 이거 보면은 딱 신기하네 이거. 선생님이 이거만 하면 펜 설정에 대해서 확대가 안 될까? 여러분들 이거 딱 보면은 이해가 쉽게 딱 되니? 교과서 지금 교과서 그대로 읽는 거야. 원자에서 원자핵과 전자 사이는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므로 원자에서 전자를 떼어내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때 바다 상태에 있는 기체 상태의 원자 1몰에서 원자과 전자 1몰을 떼어내는 데 필요한 최소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로 한다. 뭔가 되게 느낌적인 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선생님 더 쉽게 생각하면, 그럼 쉽게 말하면 전자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예요. 이온화 에너지. 얘 자꾸 야. 이온 에너지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2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수소부터 한번 해보자, 수소. 전제 조건은 바다 상태에서, 바다 상태가 아닐 때도 이온 에너지를 표현하긴 하는데, 바다 상태에서. 그럼 첫 번째. 수소는 바다 상태 전자 배치, 파울리 베타 원리 당연히 만족해야 되는 거고, 싸움 원리를 만족하려면 첫 번째 전자 궤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전자가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이온화가 됐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더 이상 원자 핵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자는 뭐로 되어 있어? 원자 핵이란 전자가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이 되어 있는 건데, 이온화가 됐다라는 말은 더 이상 두 물질 사이에서, 원자 핵이란 전자 사이에서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그 전자는 원자 핵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게 됩니다. 우리가 화학에서 전자가 어디까지 원자 핵에서 어디까지 멀어졌을 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냐면요. 무한대까지 갔었을 때. 이때 뭐라고 우리가 부르냐면은 원자 핵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온화가 됐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알아두냐. 에너지 준위값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각 궤도, 무한대 궤도라도 궤도를 갖고 있는 거다라고 보는 거야, 우리 화학에서는. 첫 번째 궤도에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준위값이 있을 거야. 무한대에서도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준위값이 있을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에너지 준위는 원자 핵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다? 커진다라고 했었죠. 이것도 수치값을 한번 정해 봅시다. 여기서 있는 얘는 에너지 준위값이 당연히 1은 아니겠지만 1이라고 합시다. 여기서 이제 에너지 준위값은 1000이라고 합시다. 당연히 1000도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실제로는 무한대 궤도까지 갔었을 때 에너지 준위값은 0이야. 여기서는 음수가 나와야 돼. 선생님이 요거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는 부호를 음으로 표현한다라고 했었어. 음수로. 기억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에너지 준위값을 표현하기 때문에 n 값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0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또 1이 되면 얘는 마이너스 k, 얘는 0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선생님이 그냥 임의적으로 숫자를 대입해서 했을 때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를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잠깐만요. 몇 시지? 이 다는 못할 것 같네. 그러면 여기서 일로 가려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궤도에서는 그 궤도에서만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에너지 값이 있어요. 에너지 준이라는 게. 일로 가려면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럼 얘네들 차이. 일로 얼마가 필요해? 에너지가 999가 필요하죠. 이 값이 바로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은 이온화 에너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가 바로 이온화 에너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충 여러분들 이온 에너지 개념은 뭔지 알겠죠? 일단 그러면 여러분들 이온화가 된다는 것부터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온화가 된다는 거는 그 전자가 어디까지 갈 때까지 필요한 에너지를 무한대 궤도까지 갈 때까지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았을 때 그 공급받은 에너지가 바로 뭐가 된다? 이온화 에너지가 된다라는 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도 이제 그럼 당연히 각 궤도마다 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뭐가 다르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가 다르기 때문에 각 원소들의 이온 에너지 값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온 에너지 값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거를 이번 강의에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알아봅시다. 그러면 알아봅시다.
리튬이랑 자꾸 이거 걸리네. 나트륨을 비교해 봅시다. 공통점은 같은 주기. 그러면 얘네들 잠깐만 써볼게요. 첫 번째 2개, 여기 전자가 하나 들어있고, 얘는 2개, 8개, 여기 이제 전자가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봤을 때, 얘네들이 이온을 한다라는 말은 이온 에너지 정의 자체가 바다 상태일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이제 싸움 원리를 만족한 상태 되는 거야. 얘네들이 여기까지 갔을 때, 이 전자가, 여기서는 요 전자가 이렇게 써놓으면 여러분들이 보기 좀 더 불편할 수도 있겠네. 색을 다르게 해야 돼. 그래서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지만 요 전자가 여기까지 갔을 때, 바로 요 전자가 어디까지 갔을 때, 무한대 궤도까지 갔었을 때, 요때 얘네들이 이온화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봤을 때 뭐가 더 이온화 시키기 쉬울까요? 여러분 봤을 때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에너지 준위를 여러분들 이온 에너지에서는 항상 에너지 준위 값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에너지 준위 값. 에너지 준위 값. 그러면, 아이씨, 자꾸, 이거 어떻게 안 걸리게 하는 방법 없나? 자꾸 걸리네. 얘는 지금 2번째 주기에 있는 애들인 거고요. 얘는 3번째 주기에 있는 애들이 빠져나가는 거야. 빠져나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온 에너지 구하는 식을 보면, 이온 에너지 구하는 식이래. 에너지 준위 구하는 식을 보면, 이거야. 이 K 값은, 상수야, 상수. 상수라서 일정한 값을 갖는데, 요거는, 원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원소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원소에 따라서 달라져요. 원소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원소에 따라 달라진다 하더라도 이 n값이 무한대가 되면 여기서 다 에너지 준위값이 얼마가 되냐면은 0이 돼요. 여기서도 무한대 궤도에 있었을 때 에너지 준위값이 0, 여기서도 무한대 궤도일 때 에너지 준위값이 0이 돼요. 0이 됩니다. 그건 아시겠죠? 이게 실제로 에너지 준위값을 구하는 식인데, 요 K 값 같은 경우는 원소마다 각각 다릅니다. 수소가 1312고, 나머지 선생님 모르겠어요.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예전에,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대학교 때도 그건 못 본 것 같아. 아무튼 1312였어. 수소는. 나머지는 다 달라. 근데 n이 무한대로 가면 다 똑같아. 0으로 다 똑같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도우면 되냐면, 무한대 궤도일 때 전부 다 그냥 에너지 준위가 1000이다. 라고 봐도 돼요. 다 똑같아. 모든 원소들이 무한대 궤도일 때는 에너지 준위 값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는, 무한대 궤도까지 가려고 하는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 값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건데, 쉽게 생각하면 얘는 원자에서 더 멀어. 에너지 준위가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야. 얘네들, 예를 들어서 한 100만큼 갖고 있다라 칩시다. 100만큼. 얘네들은 근데 어때? 원자 핵에는 가깝네? 원자 핵에 가까울수록 에너지 준위가 작은데, 얘는 3번째니까는 3번째 궤도에 있으니까는 원자 핵에서 더 먼 거고, 얘는 2번째 궤도에 있으니까 원자 핵에 조금 더 가까운 거고, 얘는 그러면 에너지 준위 값이 10이라고 해보자. 이 차이가 바로 뭐다? 이온 에너지다. 이온 에너지다. 이건 얼마야? 990이 되는 거고, 이 차이는 얼마가 돼? 900이 됐죠. 900이 되죠. 아하,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네들은 공통점이 같은 족이에요. 같은 족. 같은 족. 이제 최근 수업에서는 주기율표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되네요.
이게 됩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면, 같은 족일 때, 일로 내려갈수록 이온 에너지 값은 작아집니다. 이거 이렇게만 쓰면 안 되지. 이온 에너지 값은 작아져요. 감소합니다. 같은 족일 때. 계속 이제 주기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흐름을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 다음엔 뭐야? 칼륨이야. 칼륨은 네 번째 있는 건 빠져나가야 돼. 근데 무한대 궤도에 도착했었을 때 이온 에너지가 모든 원소들이 다 똑같아. 이미 충분히 많은 에너지를 갖고 가기 때문에 더 적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온 에너지가 작아진다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여기서는 이제 에너지 준이랑 이온 에너지에서는 에너지 준이랑 뭐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되냐면 에너지 준이랑 유효핵 전하. 같은 족일 때는 에너지 준위로 하는 거고, 같은 족일 때는 이제 어떤 걸로 비교하는 거냐면, 리튬은 그대로, 리튬도 다시 합시다. 리튬으로 예를 들 거긴 한데, 이번에 리튬이랑 플로린. 선생님이 강의를 더 많이 찍어놨어야 되는 건데, 되게 그래서 좀 짜증났어요. 찍을 시간이 없는 거야. 지금 조금 속상해요. 그래서 내일 학교 나가겠어요. 내일 안 나오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저기 할 것 같아서. 이미 선생님 강의 잘 안 듣고 있는 학생도 있겠지만, 그래도 화학은 선생님 강의만 딱 보고서는 공부하는 학생도 있을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영상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봅시다. 여기서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또 생각할 수가 있냐면, 껍질수가 똑같아. 전자 껍질수가 똑같아. 그럼 얘네들이 여기 안에서 S오비탈과 P오비탈 사이에서는 미세하게나마 에너지 준위값이 차이가 날 텐데, 원자 핵에서 거리가 거의 엇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같은 주기면. 그러면 여기는 에너지 준위값이 거의 다 비슷한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 어떻게 비교하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면 되냐면 유효핵 전하. 일단 전하. 두 개를 비교해보면 어차피 얘도 여기 있는 전자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무한대까지 가야 되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던 전자 하나가 무한대까지 가야 돼. 무한대까지 가야 돼요. 빠져나가야 되는 거야. 원자 핵의 영향을 받지 말아야 돼. 무한대 궤도까지 가면요, 원자 핵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잘 봅시다. 그러면 얘는 지금 유효핵 전하값이 두 개를 비교해보면, 유효핵 전하값이, 이게 쓰진 않을게, 그냥. 얘가 더 커요. 유효핵 전하값이 커요. 그건 알죠. 선생님 그동안 이제 설명을 했었죠. 유효핵 전하값이 큰 이유를 설명했었죠. 핵 전하량이 커지고, 가려막기 효과도 커지지만은 그거보다 핵 전하량이 증가하는 폭이 커지기 때문에 일로 갈수록 뭐가 커지냐면 유효핵 전하값이 커져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가 작아진다라고 했어요? 원자 크기가 작아진다라고 했었죠. 원자 크기가 작아진다. 그럼 쉽게 생각하면 원자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원자 핵 쪽으로 더 가까워져.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더 적은 애들이 빠져나가야 돼.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도 되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셔도 되고요. 이거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편하냐면, 얘가 받는 힘 크기가 여기서 어찌 됐던지 간에 인력이 작용할 거예요. 그 인력이 이제 유효핵 전하값인데, 그 힘이 얘가 더 크대. 그러면 힘이 더, 얘네들이 여기 있는 전자가 원자 핵에 더 심하게, 더 강하게 구속이 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걔는 떼어내기가 쉽겠어? 어렵겠어요? 어렵겠죠. 왜? 유효핵 전하값이 크기 때문에 그 전자가 원자 핵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거야.
그 떼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일로 갈수록 뭐가 커지냐면요, 이온화 에너지가 대체로 증가합니다. 짜증나죠, 여러분? 왜? 대체로. 여기 선생님이 대체로 말 썼어, 안 썼어? 안 썼어요. 이 대체로라는 말을 쓴 이유는 예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외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 예외를 굉장히 잘 알아두셔야 돼요. 아, 너무 짜증나지? 이 왜 예외가 왜 있는 거야, 도대체? 그냥 증가하면 되는 거지. 왜 대체로 증가해? 전 이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기가 이제 선생님도 힘들긴 한데, 일단 요 두 가지만 봤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은 여기가 이해를 일단 하셔야 돼요. 어떤 거? 일로 가면서는 뭐가 증가하기 때문에,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더 에너지 준위가 높은 애들이 뭐가 어떻게 된다? 빠져나간다. 빠져나간다. 그래서 더 적은 에너지만 가해줘도 이온화시키기가 쉽다. 그래서 이온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고요. 같은 주기일 때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뭐가 커진다? 유액 전압 값이 커져. 그 말은 뭐냐면 전자를 더 강하게 잡아당기는 거야.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강하게 잡아당기니까 떼내려면 어떻게 돼? 어려운 거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근데 하필이면 대체로 증가야. 대체로 증가. 대체로 증가야. 그럼 대체로 증가가 안 되는 부분이 있겠죠?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요 부분입니다. 증가가 아니면 어떻게 했어? 감소를 하게 돼요. 저 때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걸 아셔야 되냐면, 그래, 감소를 한대. 근데 왜 감소하지? 라는 걸 좀 알아야지, 공부하기 좀 편하겠죠. 그냥, 감소하는구나 라고 해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왜 감소하지?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고, 왜 감소하는지, 그 왜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잠시만요. 여기서 더 설명할 게 없나?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온 에너지가 감소하고, 그리고 또 대체로 증가한다는 거. 그러면 되게 애매하다. 이것도 근데 이 결과를 가지고서는 설명을 넣다 보니까 다 모든 게 그래요. 과학이라는 게. 이온 에너지를 해봤더니 이런 순서 나오네? 왜 이렇게 나왔을까 하면서 그거를 이유를 찾기 위해서 뭔가 다 집어넣다 보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조금 많이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베릴륨이랑 봉소를 보도록 할게요. 먼저 얘는 일단 전자 배치부터 봅시다. 얘는 끝이죠. 얘는 여기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얘는 이렇게 있는 거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애들이 빠져나가는 거냐면요, 여기서는 얘가 빠져나가는 거고, 여기서는 얘가 빠져나가는 거야. 그 안쪽에 있는 애들이 빠져나가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빠져나가지는 않아요.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 같은 경우는, 우리 이온화 에너지의 이제 정의가 바다 상태일 때, 전자나 빠져나갔을 때, 원자과 전자, 그러니까 최외곽에 있는 전자가 빠져나가는 거야. 빠져나갈 때도 어떤 걸 만족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전자를 채울 때 싸움원리랑 훈투 규칙을 만족시키면서 쌓죠. 빠져나갈 때도 그거를 바로 그냥 거꾸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전자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EP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여기서는 어차피 얘네들이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데는 무한대 궤도인 거고, 얘도 어차피 전자가 무한대 궤도로 이 전자가 여기까지 가는 거고, 얘도 전자 빠져나가서
여기까지 가요. 여러분들 이 정도 설명으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설명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다 잘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하면은, 선생님한테 선생님 좀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라고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카톡을 보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냐면, 에너지 준위, 에너지 준위로 에너지 준위로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뭐냐면,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ES 오비탈보다는 EP 오비탈이 에너지 준위가 큽니다. 그럼 이미 얘보다는 얘가 에너지를 좀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야. 근데 도착하려고 하는 곳에 이때가 가려면 에너지가 다 똑같은 거야. 여기서는 무한대 궤도에서는 모든 원소들이 에너지 중에 똑같다라는 거야. 근데 이미 얘는 에너지를 많이 가진 상태에서 가는 거고, 얘는 적게 가진 상태에서 가는 거고. 그래서 얘가 이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뭐보다? 요놈보다, 베릴륨보다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얘에서 베릴륨이 붕소보다 이온화시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런 말 할 수가 있겠죠.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선생님. 그러면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되나요? 이건 또 이제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럼 이렇게 합시다. 그럼 붕소 다음 게 뭐야? 탄소죠. 탄소야. 그럼 얘네들 이제 여기서는 얘가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면 어차피 얘도 ES보다 EP가 에너지 준위가 더 크니까 얘가 더 쉽게 이온화 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를 우리가 비교할 때 고려해야 될 게, 이 에너지 준위만 고려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떤 것까지 같이 고려해 줘야 되냐면 유효핵 전하. 유효핵 전하. 이걸 다 같이 고려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로만 판단하기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얘네들이 더 크긴 크지만, 유효핵 전하 값도 그거를 더 뒤집을 만큼 크기 때문에, 탄소가 더 베릴륨보다는 이온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설명이 여러분들 이해가 됐을지 안 됐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붕소랑, 베릴륨이랑 붕소랑은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에너지 준위가 이미 높은 애들이 이온화가 될 거기 때문에 더 적은 에너지만 가해줘도 이온화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질소랑 산소를 비교해야겠죠. 질소랑 산소. 얘네들은 또 전자 배치를 한번 해볼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훈투 규칙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훈투 규칙. 한번 해봅시다. 훈투 규칙이 뭐야? 에너지 준위가 동일한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질 때는 홀 전자수가 가장 많게끔, 그리고 스핀 양자수 합이 가장 크게끔 전자가 채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p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질 때는 어떨 때 가장 안정하다라고 보면 되냐면, 이렇게 홀 전자수가 많고 스핀 양자수 합이 이게 최대예요. p 오비탈 전자 들어갈 때 홀 전자수 3개, 스핀 양자수 합이 2분의 3 플러스 2분의 4, 이때가 가장 최대가 되는 겁니다. 홀 전자수도 최대, 그리고 스핀 양자수 합도 최대. 그래서 얘네들 굉장히 안정한 상태가 돼요. 안정 상태 됩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하나들이 만약에 빠져야 된다라고 하면, 이 훈투 규칙을 깨는 거예요. 훈투 규칙에서 가장 좋아하는 홀 전자 3개, 스핀 전자수 합 2분의 3 플러스 2분의 3, 이걸 깨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전자가 여기 있는 게 빠지게 되면요, 빠져서 다시 이제 여기서 얘네들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냐면요, 뭐가 돼 이게?
퓨비탈이 가장 좋아하는 전자배치 상태가 됩니다. 하나만 빠지면 돼. 얘는 되게 빼기가 쉬워. 왜? 내가 여기서 뭔가 하나 빠져나가게 되면은 난 되게 안정한 상태가 될 수 있어. 안정 상태보다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상태가 될 수가 있어. 근데 얘네들은 야, 너 빠져나가면은 안 돼. 지금 상태 나 제일 좋아. 제발 가지 마. 이러는 거야. 그래서 질소가 산소보다 이온화 시키기가 더 어려워요. 산소가 더 쉽습니다. 왜? 하나만 빠져나가게 되면은 퓨비탈이 가장 좋아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하나 빠져나간 거야. 그럼 너 버리는 거야,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야, 너 뭐 하나 버리면 내가 뭐 줄게. 더 비싼 거 줄게. 라고 하면 그래? 하면 나 버릴래? 이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얘네들이 이쪽이고 뭐야? 얘네들이 2족이고 얘네들은 13족이고 그리고 이제 15족에서 16족 할 때 요때 여러분들 잘 비교를 해주시면 돼요. 요때는 감소합니다. 이온 에너지가 감소를 하게 돼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한번 써볼게요. 1족 2족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 이제 리튬 베릴륨 봉소 선생님이 요것만 쓸 건데 밑에 것도 위에 거랑 순서가 똑같습니다. 순서가 똑같아요. 대신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건 2주기에 있는 애들보다 3주기에 있는 애들이 이온 에너지가 더 작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선생님 지금 쓸 건 뭘 쓸 거냐면요. 여기서 일로 갈 때 감소 여기서 일로 갈 때도 감소를 해요. 봅시다. 그러면 작은 애들부터 선생님 쓸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러한 순서입니다. 밑에도 똑같아요. 밑에도 얘가 3주기에서 가장 작고, 그 다음에 얘 3, 4, 5, 6, 7, 8.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들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기 때문에 얘네들 순서 마찬가지로.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서는 이온 에너지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쪽 부분 중요해. 여기도 이제 이쪽 부분 중요한 거고, 얘네들을 비교하는 게 조금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이온 에너지의 주기성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겠죠. 같은 족일 때, 이렇게 갈수록 감소한다. 감소한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대체로 증가한다. 만약에 이온 에너지는 같은 주기일 때 원자 번호가 증가하며 이온 에너지도 증가한다 라고 하면 그거는 틀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고요. 우리 하나 남은 게 뭐냐면 순차적 이온 에너지야. 순차 이온 에너지. 요거는 선생님이 다음 강의 때 내일 학교 와서 찍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뭐 다른 강의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또 영상 너무 많이 올리고 해서 여러분들이 또 좀 부담을 주는 것 같아 좀 미안하긴 한데 안 그러면 그래서 볼 학생은 보고 안 볼 학생은 안 보면 되는 거니까 일단 듣느라 고생했고요. 다음 강의 때 또 보도록 합시다.